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선물 거래에서 사람들이 가장 헤매는 5가지를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도 따라오게,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처음인 분도 거래를 해볼 수 있게 버튼을 누르는 순서까지 따라만 하면 되는 쉽게 따라하는 코인 거래입니다. 복잡한 말은 빼고 필요한 것만 남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이 붙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의 핵심 구조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흐름과 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생각보다 피가 많이 새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숨은 칼이라 이 부분부터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사람이 감정에 흔들릴 때 규칙을 지키게 해주는 장치로 AI를 쓰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경험해보는 방법입니다. 부담을 줄이고 경험치를 빨리 쌓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 번에 모아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 입금 없이도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까지도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의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지 머리 아픈 이론 없이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생각이 바뀌는 분이 많습니다. 똑같이 10년 전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1천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넣고 2026년에 꺼낸다는 그림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천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담았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강렬합니다. 2016년에 1천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원문 기준으로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2016년에 1천만 원어치 보유했다고 보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숫자가 다른 세계로 갑니다. 2016년에 1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비교만 봐도 적어도 코인을 관심 밖에 두는 건 손해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 시장을 공부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내릴 때는 숏으로 방향을 맞추면 두 방향에서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처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심리도 시장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강력한 장치가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큰 돈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확대경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배수에 따라 운용 규모가 확 커집니다. 작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이 기능이 없으면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30억 이상의 큰 투자금으로 움직이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현실적인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차트보다 먼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눈입니다. 거래소 선택이 틀어지면 실력보다 먼저 비용과 제한에 묶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도처럼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하고 계산이 빠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를 만지는 그림이 나오니 사람들이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단타를 할수록 이 차이는 뼈에 박히듯 체감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들 말하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바로 찾아볼 수 있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제 수수료 이야기를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퍼센트는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손가락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돈이 깎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이 정도면 수익을 내는 게임이 아니라 수수료를 메우는 달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순간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같은 실력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15%이고 비트겟은 0.006%이며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 차이가 누적되면 체감은 폭발합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직접적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입니다. 바이비트는 100배이고 비트겟은 125배이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배수는 속도이자 위험이니 선택 기준이 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정리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의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굳이 검색하다 길 잃지 않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수익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부터 짧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해서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도록 구조를 잡는 것이 숏입니다. 롱 포지션은 상승을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 쪽이 유리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갈 힘이 더 붙을 가능성을 의미하니 롱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 확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숏 근거로 자주 쓰입니다. 거래량이 약해지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힘을 잃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키웁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 가격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이 쓰이는 대표 신호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읽게 도와줍니다. 시장이 힘을 모으는지 흩어지는지, 폭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면서 진입 판단을 더 단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쪽이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근거 없는 감은 계좌를 빨아먹습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 흐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방법을 정말 알차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